안녕하세요. 텍세민의 핵심 알려주는 토크IT의 세미남 고성 PD입니다. 최근에 조선산업이 화랑기를 맞이하면서 용접 기술자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정작 인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협동 로봇 기반의 용접 자동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남에서는 용접 자동화에 왜 협동 로봇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협동 로봇이 용접 자동화에 도입되면 현장 근로자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 기업에 있는 대표님이나 아니면 담당자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용접 자동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런 원초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여쭤보는 게 어떤 용접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 용접법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재질의 용접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할 때, 그죠? 그걸 이제 먼저 알아야 그걸 자동화하는 그 단계를 밟아갈 수가 있거든요. 용접 자동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사람을 로봇으로 바꾸고 거기 있던 사람을 다른 좀 더 편안하고 네네. 깨끗한 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전환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현장의 작업자는 그 토치를 들고 이제 매일 그 무거운 토치를 들고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제 저 로봇이 잘 용접을 하고 있냐, 그리고 생산된 제품은 잘 용접이 되었느냐, 이런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산자가 아니라 관리자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일터를 좀 더 깨끗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용접하던 사람이 또 좋은 공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쓸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이. 네네. 그렇죠? 그 담당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직접, 그러니까 생산하고 있는 그 용접사분이 직접 와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기존에는 용접 기술자의 심신 상태와 숙련도에 따라서 커다랗게 용접 품질에 편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도 용접 자동화로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접 같은 경우에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네. 사람이 잘 때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일관적인 품질이 가지는 장점을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 분량이 없어서 보통 사람이 분량을 연말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줄 수도 있고, 혹은 사람마다 용접 품질에 편차가 있다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일관된 품질을 잘 맞추고 나면 얘는 이제 잘 된다고 믿고 검사 공정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로봇은 항상 일정한 품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접 품질이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럼 오너 입장에서는 이 A사가 만든 제품은 항상 품질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좋은 품질을 내면서 용접을 해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항상 품질 기준하다가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비즈니스 예측 가능한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조선소 인력난 젊은 직원이 없고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용접을 하고 있다, 뭐 가장 이런. 젊은 분이 57세. 산업 현장 가보면 젊은 사람도 간간히 보이긴 한데 진짜 나이대가 나이대가 네. 좀 중소기업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네. 왜냐면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좀 더럽고 힘든 이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긴 한데, 저도 이제 용접이란 그 산업 현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현장을 보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자동화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인력 수급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 특히 현장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존에 하던 라인의 담당자가 외국어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돼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상이라고 했지만 사실 불량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 기간도 계속 생기는 추세입니다. 요즘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시행되면서 이제 기업인 입장에서는 좀 사고에 대한 그 위험 부담이 커져가지고 사람들은 언제 실수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용접을 하다가 만약에 어저께 좀 과음을 했고 막 피곤한 상태에서 용접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똑같은 품질로 똑같이 용접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올해부터인가 내일부터 그 이제 50인 이하 이제 작업장에서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좀 유예하자 뭐 만다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지금요 논란이. 네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용접 그 현장에서 사람이 할 때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까? 네. 용접 현장에서. 물론 베테랑들은 이제 실수가 적지만 네. 이제 뭐 그 경험이 좀 작은 그런 용접사 같은 경우에는 용접을 하다가 이제 품질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제 뭐 그 잘못해가지고 이제 뭐 화상은 늘상 있는 일이고. 아 그래요? 네네네. 굉장히 위험한. 그럼 백지님도 뭐야 이거 해보셨을 거 아니야? 네네네. 했을 때 화상 당해 본 적 있어요? 네. 아무리 제가 이제 뭐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어도 이 용접이 끝난 후에는 막 빨갛게 달아오를 때는 만지지 않겠지만 안 빨개도 이게 한 300도, 200도 가량 되거든요. 깜빡 잊고 이제 제가 손을 대면 장갑도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용접이 위험하다 보니까 안전 장구를 많이 차고 있는데 뭐 고글을 쓰고 있다든지 혹은 뭐 방진복 같은 걸 입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 사람이 또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이런 내가 힘든 안전 장구를 차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뭐 심지어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 금속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 사고도 자주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용접 작업이나 아니면 뭐 물류 작업을 하고 있는 로봇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방금 보시면 사람이 밀쳐지지 않고 바로 멈추는 이런 식으로 보호정지가 걸리게 됩니다. 사람 옆에서 이렇게 보호정지 기능이 있으니까 같이 용접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 또 보시면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니 아까 보호정지인데 왜 저 사람 왜 맞았죠? 왜 부딪혔죠? 그 보호정지란 게 네, 그 사람이 오는 걸 판단을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각 로봇의 6축 로봇이면 각 축마다 이제 전압값을 가지고 출력을 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부딪혔을 때 그 출력값이 달라지니까 그 출력값을 가지고 정지를 하는 게 보호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치기 전에 멈춥니다. 오케이. 산업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쳐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람이 끼어가지고 좀 사고가 난다던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가볍고 다양한 툴을 장착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은 유연한 공정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그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필드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모듈형으로 만들어서 로봇을 현장에다가 설치를 간단하게 하고 용접을 이렇게 하고 쭉 용접을 하고 그리고 다음 공정에서도 이제 툴만 바꿔가지고 뭐 연마해서 쓴다던가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협동 로봇 분야의 글로벌 리딩 기업인 유니버설 로봇 관련 추가 영상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기 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